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에 많은 변화를 준 한 여자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멀리에서 처음 그 여자를 봤을 때 이미 남편은 더 이상 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남편과의 삶을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저보다 모든 게 우월했던 그 여자를 이겨내기에는 어려울 거라 판단했었죠. 온몸에 그녀의 흔적을 묻히고 집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저와 살 건지 그 여자를 따라갈 건지 결정하라고 얘기하자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자기 아들인 젖먹이를 업고 있는 저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하더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저와 갓 태어난 자기 아들을 보면서도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이 외간 여자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몰래 핸드폰을 뒤져 그녀의 전화번호를 찾아냈고 저희는 그렇게 직접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네요. 상당히 당돌해 보이는 그녀에게 제가 건넨 첫마디는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멈춰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죠. 그쪽이 지금 하는 행동은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이라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돈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남의 가정까지 깨버리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 사람의 실수 제가 받아들이고 감수하면서 살 테니까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세상에 좋은 남자 많은데 왜 하필 가정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죠? 능력 좋은 남자들 그쪽 주위에는 널렸을 것 같은데 제 등에 업고 있는 아이 보이시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젖먹이인데 얘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저만 아프면 되지 아이까지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여기에서 멈춰줬으면 좋겠네요. 그쪽이 원하는 걸 해드릴 테니 좋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필요하시면 제 능력선에서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돈 받고 떨어질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남편 간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한심한 종자가 이제 와서 수습하면 달라질 것 같아?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돈으로 막으려 드는 거죠? 젖먹이 업고 오면 내가 그쪽한테 조금의 동정이라도 느낄 줄 알았나 봐? 그쪽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지금의 우리 관계는 막을 수 없다는 거 잘 알 텐데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물러서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겠어요? 괜히 힘 빼지 말고 각자 갈 길 가자고요. 어차피 그쪽은 그 사람이랑 잠깐 놀다가 또 다른 남자 만날 거잖아요. 그럴 거면 여기에서 멈춰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그쪽한테 매달리고 있는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쪽 피해 보는 일 없게 할 테니까 여기서 제발 멈춰달라고요.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귀머거리도 아니고 제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건데 남의 사정까지 봐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저한테 넘어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말이 통하지 않을 만큼 앞뒤가 꽉 막혀 있는데 그 사람도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냥 구차하게 이러지 말고 서로 각자 갈 길 가자고요. 상간녀는 돈보다 저희 남편을 더 원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받는 돈보다 남편에게 얻는 것들이 더 많다고 판단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매달리는 저를 뿌리쳤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 보니 제 마음속에 저는 점점 분노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의 온갖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지면서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남편은 저와 상간녀가 단둘이 만났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 버렸고 남편은 이미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겠다며 저와의 삶을 정리하려고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한 듯 보였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에 결국 폭발을 하고 말았네요. 당신이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린다고 달라질 게 있을 줄 알아? 결국 나처럼 당신도 버림받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어쩌고. 그런 거 일일이 하나씩 따지고 생각했다면 내가 당신한테 이혼 서류를 던졌을 것 같아?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감히 핸드폰을 뒤져서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돈까지 쥐어준다는 말까지 했었다며? 어차피 당신이랑 내가 이혼할 거 알면서 구차하게 꼭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돼? 그럼 눈앞에서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가겠다고 하는데 그냥 그걸 두 눈 뜨고 지켜보라는 거야? 우리 둘이 법적으로 부부이고 아이까지 생겼는데 그냥 떠나가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냐고. 내 마음은 이미 전부 너덜거려져 있었고 그 여자 앞에서 당신을 놔달라고 애원까지 했었어. 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힘들게 꾸린 가정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친 것뿐이라고. 아이만 없었어도 당신이랑 바로 이혼 결정했겠지. 결국 예고 없이 남편의 품에 안겨버린 한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양가 집안에선 난리가 나고 말았죠. 저희 부모님께선 남편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진지하게 물어보셨네요. 남편은 제가 아닌 상간녀를 택하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면서 저에게는 미련이 없다고 새로 만난 여자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저희 부모님께도 엄청난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아빠는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겠냐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지만 남편은 거절을 하고 말았네요. 아버님, 저도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요. 예전처럼 아버님 구두발만 쳐다보던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아버님 뒷모습만 쳐다보며 살아왔던 놈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도 이제는 꽤 번듯한 사업체의 대표로 자리를 잡았고 더는 아버님 도움 같은 건 필요가 없는데요. 보잘것없는 사원 나부랭이 내 딸이 좋다고 해서 받아줬더니만 결국 이런 거였냐? 미련한 놈.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고작 구멍가게 정도의 회사 대표가 됐다고 배가 불러서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려? 네가 이래서 성공을 못하는 거야.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 내 딸 눈에 피눈물이 흐른 만큼 너에게는 그에 따른 많은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내가 얘기했지. 내 딸 눈에 눈물이 흐르는 순간 네 인생은 끝나는 거라고. 아버님 따님의 인생은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인걸요. 사원 나부랭이였을 땐 아버님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높아 보였는데 지금은 아버님이 한도 끝도 없이 작아 보이는데요. 무엇을 하시던 저는 무너지지 않을 테고 지금의 회사를 보란 듯이
확장시켜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뺏어서 나도 부를 얻어보고자 노력했었지만 저 사람이 제 소유가 되고 그에 따른 부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니 눈도 자연스럽게 돌아가더라고요. 돈이 많아지니까 다른 여자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걸 어쩌겠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많이 배웠고 그동안 쌓인 노하우로 아버님이 소유하고 계신 회사 제가 언젠간 집어삼켜 드리죠. 할 말 다 끝나신 것 같으신데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권서방,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우리는 그동안 자네를 진심으로 친아들처럼 생각하면서 받아줬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배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인생살이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불같은 아버님 옆에 계시지 말고 더 좋은 남자 만나시는 게 어때요? 세상에 널린 게 남자인데 한평생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건 너무 미련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돌아가 버렸어요. 부모님은 상간녀의 치마폭에 쌓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가슴을 치셨고, 아빠는 결국 혈압이 오르셨는지 쓰러지게 되셨네요. 저는 아빠 회사에서 일손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었고 저와 자주 마주치게 되는 일이 많았어요. 신입사원이라 모든 서툰 모습이 눈에 띄어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은 알려주었고 여러 가지로 조언도 해주면서 비슷한 나이라 어느새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서로의 감정에 변화가 생기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부모님께선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인간성 하나만 보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조건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회사에 저와 그 사람이 연애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아빠는 남편을 불러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자 아빠는 그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하나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저희 집안 식구가 되면서 아빠는 그동안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들과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알려주며 남편의 위치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어요. 아빠를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만큼 남편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하며 더 높은 곳을 바라봤었죠. 그런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만족해 하셨는데 남편은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으며 살아왔던 거였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남편이 따로 회사를 차리게 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아빠는 남편의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마움을 남편은 당연하게 생각하며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지만 아빠는 친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아빠가 바라시는 건 뒤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만큼 남편이 저에게 잘하길 바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말 잘했었는데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아빠의 도움 없이도 회사가 커가기 시작하자 남편은 점점 본성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였죠.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 방출되면서 제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렸고 결국 저희 가족은 남편에 대한 배신의 아픔만 남겨진 채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돈을 버는 만큼 저와 이혼을 할 때 위자료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신입사원이었을 땐 지갑에서 돈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니 물 쓰듯이 흥청망청 쓰며 저와 이혼을 할 때도 그 정도는 껌값이라는 듯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고 최대한 빨리 인연을 끊어내는 걸 더 크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정리한 뒤 한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왔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제 마음의 상처는 점점 아물게 되었고 아이는 제 품에서 건강하게 커가고 있었네요. 아이를 보면 남편이 생각났지만 그래도 참을 만은 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더 이상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아픔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현실에 더 충실했고 저와 제 아이에게 더욱더 많은 사랑을 주셨네요. 그렇게 잘 지내오던 어느 날 저에게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제 아이를 데려가려고 유치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는데 제 아이가 어떤 남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뭐 하시는 거냐며 제 아이를 안아들며 처음 본 남자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네요. 5년간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전 남편이 제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거였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전 남편을 경계하면서 화를 냈는데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초췌해진 얼굴과 제대로 씻지도 못한 모습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이 내 아이 앞에 나타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제서 뭘 어쩌자는 건데? 꼴을 보니까 회사가 망하기라도 했나 봐. 모든 걸 다 잃게 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당신이더라고. 그런데 차마 당신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 그렇게 모질게 하고 떠났는데 무슨 낯짝으로 나타나겠어? 그동안 내 품에 안겨본 적 없던 우리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잠깐 얼굴이나 좀 보려고 왔었던 것뿐이야. 나는 그동안 아버님한테 모든 걸 다 배웠고 혼자 힘으로 내 회사를 일으켜 세울 줄 알았는데 아버님 없이 운영했던 회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였더라고. 처음에는 회사 운영이 너무 잘 돼서 앞으로 평생 걱정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주 잠깐 반짝였던 거였어. 경기의 흐름으로 인해 우리의 회사에도 위기가 찾아왔고 최대한 버티려 했었지만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네. 솔직히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도와주실 것 같지도 않아. 내 손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새어나가는 돈은 아무리 메꿔도 메꿔지지가 않더라고. 결국 지금의 나는 빚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사채업자가 나를 찾아올지 몰라 하루하루 피 말리며 살아가고 있어. 5년 전에 당신한테 했던 몹쓸 짓들 정말 미안해. 이제서야 내 잘못을 알 것 같다.
떵떵거리며 잘 살아갈 거라던 남편은 5년 만에 회사가 부도나게 만들었고 막대한 빚에 쪼들려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모든 걸 잃게 되니 그제서야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남편이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남편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봐 더 이상은 찾아오지 말라며 아이를 안고 급하게 차에 올라타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급히 그 자리를 피해 버렸네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자 아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셨는지 크게 놀라시지도 않으셨어요. 엄마는 그 사람과 엮이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다면서 괜히 저희 가족한테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봐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알아봤고 그렇게 이혼을 한 전 남편과는 더 이상 엮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볼 일이 있어 잠깐 찾아가게 되었는데 5년 전에 저희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었던 상간녀가 제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남편과는 반대로 상간녀는 예전보다 더 겉모습을 치장한 상태였고 누군가 회사에서 나오자 상간녀는 그 남자의 팔짱을 끼며 눈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새 또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걸 그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상간녀와 만나고 있던 그 남자는 충격적이게도 저희 아빠 밑에서 일을 하시는 운전기사였습니다. 괜히 저희 집에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될까봐 운전기사분께 전화를 한 뒤에 아빠가 찾고 계시다며 대충 둘러댄 뒤에 카페에 앉아 있는 상간녀에게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료를 마시며 저희 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상간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음료를 뿜었고 급하게 주위를 살피더니 뭐 하는 거냐고 얼굴을 붉히면서 저에게 화를 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야? 이번엔 누구 등에 빨대를 꽂으려고. 너 때문에 우리 가정 파탄 난 거 몰라? 그 사람이랑 평생 함께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그새 또 다른 남자가 생겼니? 그런데 둘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내가 멀리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 그쪽 인생이 잘 될 수 있게 내가 두고 볼 것 같아? 둘이 아주 못 죽어서 안달날 정도로 붙어 있던데 그 사람이 부도나고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으니까 내친 거니? 당연한 질문을 왜 물어봐? 내가 왜 그 사람을 선택했었는데 돈이 많아서 접근했던 거고 원하는 것만큼 얻었으니 빠진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나 정도의 미모면 원래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 대신 상대방은 즐거움을 얻었잖아? 그쪽한테 충족이 안 되는 걸 내가 대신 채워주고 그에 따른 돈을 받은 것뿐이라고. 솔직히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너무 빨리 무너지는 바람에 나도 솔직히 당황스럽더라고. 하기야 돈을 흥청망청 쓸 때부터 뭔가 불안하다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빚에 쪼들려서 나까지 피해가 올 것 같아 급하게 그 사람이랑 인연 끊어버렸지. 나한테 글쎄 돈을 빌려달라더라고. 내가 정신 나갔다고 그 사람한테 왜 돈을 빌려줘야 돼? 자기가 선택한 인생 말아먹었는데 남까지 피해를 주려 하는데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 아마 지금도 나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지. 나는 이미 그 전에 다른 사람 물색했고 꽤 능력 있는 좋은 남자를 만났거든. 이번에는 나도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이야. 벌써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거든. 대기업 임원 정도면 고개 빳빳이 들고 대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 그 사람 올 시간 된 것 같은데 더 볼 일 없으면 일어나지.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 등골 빨아서 모아준 돈을 그 사람한테 투자했거든. 대기업 임원 정도 얻는데 생각보다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맞춰주는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그 이상 돈 쓸 생각하면 3억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계속 앉아있을 건 아니지? 곧 그 사람 오기로 했는데 계속 신경 쓰이게 할 거야? 상간녀는 저희 아빠 운전기사를 대기업 임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김칫국부터 마신 상간녀가 참 멍청해 보였네요. 상간녀는 제가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길 원했고 저는 그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에서 빠져나와 회사로 들어갔네요. 회사에서 급하게 걸어 나온 운전기사분은 저에게 인사를 건넨 뒤 상간녀를 만나러 급하게 달려가길래 그분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까 어떤 여자분이랑 같이 걸어가시던데 꽤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저희 아빠가 혹시 회사 앞에서 연애하시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 그게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마음이 급해서 얼굴 보러 온다는 거 잠깐은 괜찮을 것 같아서 오라고 했거든요. 저도 이제 총각딱지 떼고 싶은데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에겐 이번이 둘도 없는 기회라서요. 언제 그런 여자 만나보겠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결혼하려고 벌써 양가 집안 인사까지 전부 끝낸 상태입니다. 저에게는 두 번 다시 없을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요. 아까 보니까 저희 아빠 차에 그 여자분을 태우고 바로 앞에 있는 카페까지 태워주시던데 그것도 저희 아빠는 모르고 계시겠죠? 다른 사람이 아빠 차에 타는 거 상당히 싫어하시던데 박 기사님, 여태까지 저희 아빠가 일이 없으실 때 회사 차를 가지고 이용하셨던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유, 뭣도 없는 제가 언제 여자를 만나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접근한 여자를 붙잡으려고 살짝 거짓말을 쳤어요. 대기업 임원이라고 속였는데 그만한 체력이 있어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안에서 상당히 무리하고 있긴 한데 일단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당분간 대표님 차를 제 것처럼 몰고 다녔던 거예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 인생의 마지막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여자 임신까지 했다고요. 상간녀에게 듣지 못했던 임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상간녀를 얻기 위해 대기업 임원이라고 속인 채 그동안 저희 아빠 차를 이용해서 상간녀를 속이고 있었네요. 저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을 것 같아 마음대로 하시라는 말을 끝으로 회사로 들어왔네요. 운전기사분은 상간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는지 놓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었죠. 결국 제가 한 침묵은 끝내 운전기사분과 상간녀와의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저는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기 위해 결혼식을 참석하게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제가 모든 걸 사전에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운전기사분이 아빠의 차를 타고 대기업 임원이라며 거짓말 친 것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그렇게 멀리에서 운전기사분과 상간녀의 결혼식이 진행되는 걸 지켜본 뒤에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하객을 부를 때 그녀의 앞에 다가갔네요. 환했던 얼굴을 하고 있던 상간녀는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고 당황해하는 눈빛을 보이길래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로 결혼 축하한다는 한마디를 한 뒤에 기념식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한 채 저를 데리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화를 내면서 남의 결혼식 망치려고 왔냐고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이길래 저도 짙은 화장을 한 그녀의 얼굴에 사정없이 수차례 뺨을 올려 붙인 뒤 상간녀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네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네가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내가 이날만 얼마나 기다렸는데. 당신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랑 결혼하겠다고 해놓고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당신 지금 나랑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를 그새 또 만난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 나한테 말 안 하고 속인 거 있어? 저 남자 누구냐고? 왜 저 사람이 당신이랑 결혼을 약속했다는 말을 하는 건데? 아,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운전기사분이시라 저를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저 사람과 이중살림을 차렸었는데 이 여자가 저를 홀려버리게 만들어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선택했는데 제가 사업이 망하자 저를 버리고 잠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네. 네가 나를 버리고 새 살림을 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두 눈 뜨고 그 꼴을 볼 것 같냐고? 당장 이리 와. 너는 나랑 살아야지. 잠깐만. 지금 뭐라고 그랬어? 운전기사? 당신 대기업 임원이라며. 왜 저 사람 집안에 운전기사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설마 날 속인 거야? 먼저 속인 거 당신이지. 나한테는 내가 첫사랑이라며.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과거를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 대표님 따님의 상간녀를 만나고 있었던 거잖아. 그게 중요해? 네가 대기업 임원이라는 말만 안 했어도 내 모든 걸 주지 않았다고. 뱃속에 있는 내 아이는 어쩌라는 거야? 이 망할 놈아. 상간녀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결혼 취소고 우리가 받은 피해 전부 토해내야 할 거야. 상간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며 자기 인생 책임지라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운전기사분께 아빠가 전달해달라는 말을 전해 주었네요. 더 이상 아빠의 운전기사 역할을 해줄 필요 없다는 말을 끝으로 아수라장이 된 결혼식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뒤따라 나온 전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한 뒤에 그대로 자기 갈 길을 찾아갔어요. 전 남편이 저희 가족에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며 상간녀의 결혼식을 망쳐달라는 말을 전했었습니다. 자기가 벌인 일인 만큼 받아들이겠다며 그 사람은 결혼식장에 나타나 상간녀의 결혼식을 무너뜨려 주었죠. 결국 상간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운전기사분의 아이를 가진 채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네요. 두 사람이 속고 속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가지려다가 결국 둘 다 무너지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이 있고 난 이후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이 좀 후련하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에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며칠 전에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당신 둘째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며 바꿔달라고 하시길래 시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저희 남편을 찾는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한마디 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모와 사이가 안 좋아진 건 남편보다 먼저 태어난 아주버님 때문인데요. 결혼 전부터도 차별이 심하셨다 하지만 저와 결혼한 이후 시모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큰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고 말았네요. 문제가 터진 건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남겨진 시모가 많이 외로우셨는지 모임을 자주 가졌었어요. 저희는 시댁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시모가 하도 난리를 치셔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던 거죠. 함께 모였을 때 최대한 서로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은데 시모는 대놓고 차별하시는 걸 즐기시는 듯 남편과 아주버님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큰아들 이번에 진급했다며? 정말 고생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너를 낳은 거란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많이 먹고 푹 쉬다가 가라. 우리 큰아들만을 위해 만든 음식들이니까 입맛에 맞을 거다. 넉넉히 준비해뒀으니 큰며느리는 집에 갈 때 들고 가기만 하면 될 거야. 뭘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어요? 음식 하시는데 고생 좀 하셨겠네. 다음부턴 밖에 나가서 외식해요. 이러다 병나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일단 잘 먹을게요. 예, 지금 뭐 하는 거니? 젓가락이 어디로 오는 거야? 내가 지금 음식이 담긴 접시에 반으로 갈라둔 거 안 보이니? 여기 있는 것들은 태욱이 네가 먹을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집안의 자랑인 큰아들이 먹을 거다. 이쁜 짓을 해야 고기 반찬이라도 하나 올려주지. 태욱이 너는 지금까지 뭐 했니? 진급도 못해. 그렇다고 회사가 좋은 것도 아니야.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사는데 뭐가 이쁘다고 너한테 고기 반찬을 올려주겠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대충 먹고 빨리 일어나라. 너희 아버지 세상 떠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창고 이번에 싹 다 정리하고 하자 있는 부분들 수리해야 되니까 눈치껏 일어나라. 둘째 너는 나를 왜 노려보고 있는 거야? 둘째 며느리 너도 태욱이 따라서 일손 돕고 집에 가면 된다. 내가 너희들 밥 먹이려고 불렀겠니? 어머님, 이제는 대놓고 차별하시네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드실 음식들은 한쪽으로 몰아주시고 저희는 시어 빠진 신김치에 묵은 반찬들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주버님은 윤기 잘잘 흐르는 잡곡밥인데 이 사람 건 말라 비틀어진 찬밥 데워 주셨네요. 이 사람도 어머님이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이라고요. 누가 내 아들이야?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라는 거니? 한 뱃속에 태어났어도 엄연히 급이 다른 거야. 장남이라고 사는 것 자체가 다르잖니? 며느리도 잘 들여와서 지금 얼마나 잘 나가냐? 쟤는 지금까지 살면서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 네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그래도
조금은 받아들이겠는데 본인도 능력이 없으면서 질 떨어지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왔으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우리 집 장남 밥 먹어야 되니까 앞에서 제잘거리지 말고 후딱 먹고 나가서 창고에 벌려놓은 일거리들 좀 정리해라. 한자리에서 겸상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간장종지 하나만 주려다가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힘쓰라고 신경 써서 차려준 거니 토달지 말고 먹어라. 하여간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입만 살았다니까.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는 게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팠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대놓고 차별하시는 시모 때문에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상처받은 남편부터 챙겨야 했어요. 창고에서 화를 삭히며 힘들어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다음부터는 오지 말자고 했지만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를 등질 수는 없다며 노력을 한다면 자기도 언젠간 시모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냐는 말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시모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창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남편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시모가 시킨 일을 묵묵히 해나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땀 흘리며 창고 정리를 하고 있던 남편을 감시하러 오신 시모가 정리가 되어 있던 창고를 한번 훑더니 갑자기 남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내려치더라고요. 너무 크게 뻑하고 소리가 나길래 깜짝 놀라 뭐 하시는 거냐고 시모에게 소리를 질러 버렸네요.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한테 창고 정리를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냐면서 화를 내시길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밥 한 숟갈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어머님이 시킨 창고 정리 힘들게 하고 있는데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시기는커녕 이 사람 뒤통수를 치면 어떡해요? 벌써 끝냈어야지. 어느 천년에 전부 끝낼 건데 밥 안 먹은 게 내 잘못이니? 싫은 말 듣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먼저 일어났으면서 왜 내 탓으로 돌려? 그리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대들었니? 내가 이래서 배워먹지 못한 것들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거다. 어떻게 된 게? 둘 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희가 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거잖아요. 이럴 거면 다음부터 부르지도 마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가운 말 한마디 들은 적 없고 매일 자존심만 깎아내리는 말만 하시는데 제가 오고 싶겠어요? 이 사람 말대로 언젠간 어머님 기준에 부족한 아들이라도 변함없는 모습에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희망 개나 줘버리는 게 좋겠어요. 저희 둘만 알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테니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정말 어머님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다고요. 동서, 지금 어디서 어머님한테 큰 소리야? 기준에 못 미치니까 실망하셔서 앞으로 잘하라는 마음에 뒤통수 한 대 톡 친 거 가지고 오발대발 할 문제야? 어머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저희끼리 시간 보내자고 했잖아요.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스트레스는 몸에 안 좋다고요. 알아서 하게 놔두고 그냥 들어오세요. 둘 다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 어쩜 이리 다를 수가 있는 거야? 대욱이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다시는 우리 집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내가 가진 재산은 전부 큰아들한테만 남겨줄 테니까 너는 조금도 바라지 말고
평생 가족 없이 서럽게 한번 살아봐라. 태어나게 해준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놈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나는 큰아들 하나만 있어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으니 너도 엄마란 존재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상처되는 말들을 듣고 살아왔어도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었어요. 엄마는 항상 저보다는 형이 우선이었죠. 장남이고 집안의 기둥이라면서 어렸을 적부터 저는 사회로 내모르셨고 형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게 모든 걸 지원해 주셨잖아요. 제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요. 가고 싶은 대학 포기하고 형 뒷바라지 하다 보니 어느새 형 손에는 많은 것들이 지어져 있었는데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빈 껍데기만 남아 버렸다고요. 그래도 제가 노력한 만큼 가족들은 저를 버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형이 자리 잡고 나서 저는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하시고 여태껏 서럽게 살아왔는데 한 번이라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면 이런 식으로 대우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형도 그러는 거 아니야.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성공하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상해 주겠다고 해놓고선 성공하고 결혼까지 했으면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었다고.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 결혼하면 여기저기 돈 나갈 데가 많으니까 나한테는 관심 가지기 힘들다는 거 충분히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형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쓸데없이 돈 나가는 일 만들지 말고 혼자 살아가라며. 결혼은 형 하나로 족한다고. 필요한 일 2번은 겪고 싶지 않다면서 축하해 줄 수 없다고 했었지? 그때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내 인생은 형 하나 잘 되게 하려고 모든 걸 억지로 바쳤는데 형은 나보고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살다 세상 떠나라고 했잖아. 내가 기어이 결혼하니까 축의금 딸랑 3만 원 내고 갔지? 내 인생 다 빨아먹어 놓고 동생한테 도움받은 거 미안하다며 성공하면 보답해 주겠다더니 축의금으로 3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형은 내 친구들보다 못한 존재였고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도 가족이니까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며 집안의 차남으로서 가족들한테 이쁨 한번 받아보려고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었어. 그런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거야? 인연 끊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하지만 끊어낸 인연을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 건 쉽지 않다고. 나는 이 집을 나가는 순간 가족들은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거야.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절대로 연락하지 마. 나를 피눈물 흘리게 만든 만큼 다들 그것보다 더한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내가 제일 후회되는 건 당신 뱃속에서 태어난 거야. 남편은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리게 되면서 오랫동안 묵혀왔던 불만들을 전부 다 쏟아내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런 남편을 보고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주버님은 시무한테 버릇없이 행동한다며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자 형님과 제가 남편과 아주버님을 갈라놓으려 하는데 갑자기 형님이 저를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잃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판사판이라고 저를 강하게 밀친 형님한테 달려들게 되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난리를 친 뒤 저희 부부는 시댁집안과 인연을 끊어내게 되었지만 그동안 남편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불쌍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평생 희생만 해오던 사람이었는데 따뜻한 사랑 한번 받아본 적 없이 내쳐졌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모가 남편의 뒤통수를 쳤던 게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제 눈에 확인된 것만 해도 수십 번이었고 그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그만하시라고 부탁드렸지만 저희도 쌓였던 만큼 그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남편과 제가 불만을 가진 채 돌아왔다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테지만 어느 정도는 풀고 나온 것 같아 마음은 후련했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 않는 게 저희 부부에게는 훨씬 더 큰 이득이었네요.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지만 남편이 저보다 훨씬 더 안색이 밝아졌어요. 끈질겼던 인연을 끊어낸다는 게 이렇게까지 속이 편할 줄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남은 인생 앞으로 시댁 집안과 절대로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면서 이사까지 고려하게 되었네요. 시모 성격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남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싫다 해도 서로가 얼굴을 붉히게 되는 쳇바퀴 같은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참에 남편 회사와 가까운 지역으로 거주지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꽤 괜찮은 집이 하나 나와 곧바로 계약을 진행한 다음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삿날에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온 시모 때문에 조용히 떠날 계획은 전부 무산이 되면서 또 한 번 큰 싸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너희들 이사 가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만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 내가 왜 찾아왔는지 궁금하지? 그래도 우리 정산해야 될 건 남아 있잖아. 갑자기 찾아오셔서 무슨 정산이요? 저희는 어머님한테 빚진 거 없는데요. 이사 방해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은 이삿날 어머님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 인연 끊기로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됐다고 벌써 찾아오셔서 또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예요? 제발 그만 엮이고 싶다고요. 나는 너희들 얼굴 보는 게 좋아서 온 줄 아니? 받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온 것뿐이다. 인연을 끊어낸다 해도 정사는 마저 끝내야 될 거 아니야? 대욱이 너, 내가 힘들게 10달 품어서 배 아파 낳아줬으니 그에 따른 보답은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너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 빛을 볼 수나 있었겠니? 10달 품어 낳아준 대가를 달라고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 더 크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30년 넘게 희생했으면 충분한 보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나가시라고요. 어떻게 배 아파 낳은 자식 30년 넘게 부려먹고 인연 끊겠다고 하니 태어나게 해준 값을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밑바닥인 건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바닥도 안 보이네요.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으니 돌아가세요. 내가 이번 주에 큰아들 덕에 효도 관광을 떠나게 됐는데 꽤 많은 돈을 썼다고 들었다. 아무리 인연을 끊었어도 자식이 둘인데 큰아들한테만 받을 수 있겠니? 너는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 가서 먹고 놀 정도의 돈은 받아야 될 것 같아 찾아왔으니까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돈 봉투 찔러주고 이사를 가던지 해라. 남편은 시모가 하는 말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묵묵히 이삿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형님네가 효도관광을 보내준다며 들떠서는 저희 앞에서 자랑을 하시더니 가서 먹고 놀 수 있는 돈을 넉넉하게 준비해 주길 원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시모가 가지고 계신 전 재산을 이미 아주버님께 전부 주게 됐는데 그 돈을 다시 달라고 하기는 뭐할 것 같아 여행 경비로 저희한테 도움을 받길 원했던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재산은 엄한 곳에 퍼주고 용돈은 가진 것 없는 저희한테 와서 받아가려고 손을 벌리는 시모의 태도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결국 참고 있던 남편이 시모한테 줄 돈은 없다며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시모를 무시한 채 이삿짐을 꾸리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셨는지 힘들게 포장해 놓은 이삿짐들을 전부 다 풀어 헤치며 돈을 지어주기 전까지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면서 그 자리에 누워버리셨네요. 질릴 대로 질려버린 저희들은 바닥에 누워버린 시모를 무시한 채 묵묵히 이삿짐을 다시 포장한 뒤에 서둘러 출발 준비를 했어요. 결국 시모는 저희한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뜻대로 되지 않자 비명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지만 결국 시모는 저희가 떠나는 모습을 멀뚱히 지켜보고만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새로 이사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시모 때문인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통화가 연결이 된 줄 모르는지 형님과 아주버님이 서로 대화하는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는데 심상치 않은 대화 내용이라 남편과 함께 듣게 되면서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그곳은 정말 나오기 힘든 곳이야? 우리한테 모든 재산이 들어왔는데 더 이상 함께할 이유는 없잖아. 효도관광이라고 들떠 있으신 상태인데 요양원인 거 하시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시겠어? 괜히 집에까지 찾아와서 다시 재산 토해내라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드리는 게 속편하단 말이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경비도 철저하고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유명해. 내가 그런 거 하나 철저하게 준비 안 했겠어? 수소문 끝에 알아낸 곳이라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어. 직접 가봤는데 내가 들어가도 나오기 힘들겠더라.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외부와 연락도 닿지 않는 곳이야. 그나저나 준비는 다 끝나가? 다음 주에 비행기 타는 걸로 예약 걸어놨어. 자금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잘 됐지 뭐야. 해외에서 애들 교육하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나저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쓸데없이 동선에는 왜 가서 돈을 받아오겠대? 우리한테 전 재산을 다 줘놓고선 용돈은 애먼 데서 달라고 하네? 인연 끊겠다고 그 난리를 쳐놨으면서 철판 하나는 정말 두껍다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동수한테 전화해보고 있으니까 기다려봐. 아, 받았네. 동서, 어머님 그쪽으로 가셨지? 우리가 효도관광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런데 용돈은 꼭 동선애한테 받아야겠다고 하시더라. 효도관광 떠난다고 들떠있는 시모는 효도관광이 아닌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저희가 알지 못했던 계획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 형님의 말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못한 채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차를 갓길에 세운 뒤 계속해서 울려대는 형님의 전화를 보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아무래도 남편의 얼굴에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지만 저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는 걸 막았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는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야. 인연 끊었잖아. 이제 와서 뭐 어쩌게. 효도관광에 들떠있는 어머님한테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계획한 요양원으로 가는 버스라는 진실을 말하게? 그럼 어머님이 배신을 당했다고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찾아가서 난리를 치실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어머님의 모습을 봤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어머님은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으실 거야.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괜히 걱정해준답시고 어머님한테 찾아가지 말고 그냥 우리 갈 길 가면 좋겠어. 이제는 당신 자신도 돌봐야지. 언제까지 가족들 뒤나 닦으면서 살아갈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이번만큼은 내 말 들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머님도 자식을 잃은 아픔이 무엇인지 느껴봐야 당신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상황을 지켜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계획을 세운 뒤에 움직이도록 해도 늦지 않아. 남편은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시모의 걱정 때문에 다시 찾아간다 한들 저희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을 게 뻔한데 굳이 또 다른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은 갓길에 세운 차를 다시 출발시키면서 저희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니 한동안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보내게 되었고 아무런 방해 없이 저희 둘만의 생활을 만족하며 잘 지내오고 있었네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새로운 지역에서의 삶이 적응되면서 남편과 저는 차라리 시댁 집안 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편이 살아가는데 훨씬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크게 와닿게 되자 남편도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 마음을 먹었는지 시모가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앞날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늦은 새벽 시간에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으려 했는데 쉬지 않고 울리길래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네요. 여보세요? 누구신데 이 늦은 시간에 연락을 하신 거죠? 지금 몇 시인지는 아세요? 왜 아무 말도 없으신 거예요? 전화를 하셨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예, 나다. 시엠이야. 지금 통화 가능하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마. 여기가 어디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나 좀 데리러 와야겠다. 글쎄 내가 버스를 잘못한 건지 효도 관광버스라고 했는데 도착한 곳이 요양원이더라고. 여행 코스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는데 나를 방에 방치하고 소지품까지 전부 다 가져가 버렸다. 지금이 며칠인지도 모를 만큼 내가 있는 방에는 화장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여기 순찰 도는 사람 중에 매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몰래 문을 열고 나온 거야. 내가 저번에 난리를 치는 바람에 문이 고장나서 아직 고치지 못했거든. 나랑 전화했으니까 이 번호로 위치 추적하면 되잖아? 큰 아들이랑 큰 며느리는 내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는다. 너희들이 날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이는 지금 술을 많이 먹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예요.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깨울 수 없으니까 제가 대신 용건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받은 배신이 어떠세요? 전 재산까지 전부 다 털어줬는데 결국 효도관광의 목적지는 요양원이었네요. 이럴 때만 저희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평생 요양원에서
효도 관광하시면 되잖아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는데 뭐가 더 부족하세요? 필요하실 때는 이용해 먹고 볼일 다 끝나면 가차없이 내치셨으면서 무슨 염치로 저희한테 도움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그곳에서 평생 어머님이 그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금 어머님한테 전화 온 거 그이한테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밝는 대로 전화번호도 바꿀 생각이고요. 어머님은 아주버님보다 지금까지 희생만 해오던 그이한테 마음을 주셨어야 한다고요. 남은 인생 어딘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시다가 생을 마감하세요. 시모는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셨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남편과 제가 받았던 상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네요. 형님네가 저지른 일을 저희가 해결해 줄 필요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 건 옳지 않은 방법 같았죠. 술에 취해 잘 자고 있는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에 저도 그 옆에서 잠이 들게 되었네요. 저는 다음날 핸드폰에 번호를 바꿔버렸고 2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게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형님 내외는 이미 해외로 떠나면서 저희보다 먼저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네요. 형님네도 얼마 가지 않아 분명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시모도 지금쯤 요양원에서 효도 관광하시며 눈물을 쏟아내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계시겠죠. 앞으로 저희 가족이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바라는 거고 저의 소박한 꿈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항상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읽어보는 글들이 저에게 많은 위로와 위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이야기를 전달하면 조금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천안 사는 여성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건설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같은 회사 사람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불행하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조실 부모를 했고 남편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 엄마와 여동생과 세 식구 단출하게 살고 있었죠. 처지가 같아서 그랬는지 서로에게 깊게 스며들듯 사랑을 했고 그렇게 부부가 되었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동안 외롭게 살았을 텐데 앞으로는 외롭게 하지 않을게. 그 누구보다 너의 편이 되어줄게. 고마워. 자기를 만나 가족이 생겼어. 나한테 가족이란 정말 꿈 같은 존재였는데 자기를 만나서 그래도 엄마도 생기고 여동생도 생긴 기분이야. 내가 더 잘할게. 어머님한테도 그리고 현숙 아가씨한테도.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만 해. 우리 둘이 따로 나가 살면 참 좋은데. 그럼 엄마랑 여동생 단둘이 살아야 해서 그건 내가 진짜 걱정이 많이 돼. 알지. 난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복닥복닥 사는 게 좋은데 맨날 혼자만 살아버릇해서 가족이 있는 게 오히려 난 좋아. 결혼을 하자마자 저희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남편 없는 어머니가 외로움을 많이 타셨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나가 사는 건 극도로 반대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댁에서는 부모가 없는 저를 매우 싫어했지만
남편이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 생기게 되었고, 저는 제 가족이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철천지 고아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제 엄마처럼 지극히 모셨죠. 아니, 지극히 모셔왔다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현철 씨가 오늘 일찍 들어온다는데 우리 오래간만에 맛있는 거 해 먹어요. 너는 오로지 먹을 생각만 하냐? 현철이가 힘들게 돈 벌어오는 것도 모르고 그 돈을 다 펑펑 쓰고 싶어? 에휴. 그게 아니라 오랜만에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너무하세요. 매번 그렇게 생각하시니. 어머, 언니 웃긴다. 솔직히 음식하는 거 다 오빠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좀 아껴 써요. 거덜날라. 아가씨, 어차피 음식하면 아가씨가 다 먹잖아요. 돈은 오빠 돈이지만 그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언니, 말하는 것 좀 봐, 엄마. 언니 말하는 거 봤지? 아주 웃겨. 지금 나 많이 먹는다고 은근 꼽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닌데 오해했다면 미안해요. 하여튼 오늘 장 봐올 건데 그럼 제가 알아서 봐올게요. 그럼 다녀올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남편의 월급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셨어요. 매번 돈 거리시며 눈치를 주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꼬박꼬박 대답은 하긴 했지만 마음속에선 엄청 주눅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나가서 내가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죠.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권유에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일에 대한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넌지시 물었어요. 나 다시 일해보는 거 어떨까? 아무래도 집에서 마냥 놀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일만 하다가 집에 있으려니까 찌뿌둥해. 일하는 거 힘들 텐데. 그전에도 많이 힘들어 했잖아. 그냥 집에서 쉬면 좋겠는데, 안 그래? 혹시 집에 있기 싫어서 그래? 아니, 전혀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혼자 버는 것보단 둘이 버는 게 낫잖아. 내가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고 경력 단절될까봐 그래서 그러지.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난 혹시나 힘들까봐 그런 건데. 네가 나가서 일하는 게 좋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나 정말 이래도 돼?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집에서만 있는 게 너무 유용하지도 않고 실용적이지 않잖아. 그래도 우리 둘일 때 좀 벌어놔야지. 그래야 아기가 생겨도 조금 여유로울 것 같아. 자기가 벌어놓은 돈이 한정적이기도 하고. 괜찮겠어? 너 그냥 편히 집에서 쉬게 하고 싶었는데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래도 집에서 하루 종일 엄마랑 한숙이랑 셋이서 있는 것보단 나을 거야. 그럼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아봐서 정하자. 그리고 힘들면 무조건 그만둬야 해. 남편이 걱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없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냐며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죠. 돌아가신 아버님이 여성 편력이 좀 있으셨다 들어서 그런지 어머님은 사사건건 저를 의심하고 괴롭혔습니다. 처음엔 그런 어머님이 안쓰러울 때도 있었어요. 네가 나가서 일하면 나랑 현숙이 밥은 어쩌냐? 네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일을 해? 할 일도 없을 텐데. 나가고 싶어서 안달을 했구나. 겨우 현철이 꼬셔가지고 집에서 나갈 궁리만 해. 네가 벌어오면 얼마나 벌어들인다고. 아이고, 답답해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저 결혼 전에 격리일도 했었으니까 취업 자리 알아보면 꽤 많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네 걱정을 왜 하냐? 나랑 현숙이 걱정하는 거지.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없는 애가 밖으로만 놔둔다니까. 우라통이 터지지. 일 끝나면 6시니까 끝나면 제값 집에 들어올 테니 걱정 마세요. 저녁 차리는데 지장 없을 거고요. 그냥 아침, 점심만 해 드시면 돼요. 현숙 아가씨도 주방일 자꾸 해봐야 늘죠. 아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주 시미를 네 아래로 보는구나.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 바쁘지 아주. 내 머리 꼭대기에 앉지 그러냐? 어머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나쁘게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는 불가능했어요. 그렇게 전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같은 회사는 아니었고 조그만 물류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했죠. 그래도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퇴근 시간을 어기는 날에는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5분이라도 늦는 날엔 저를 쥐잡아 먹을 듯 했으니까요. 왜 늦게 오니? 6시 퇴근인데 뭐 하다가 이제서야 오는 거야? 너 회사에 남자 생겼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매번 늦어? 그러니까 말이야. 남자 있는 거 아니야? 꾸역꾸역 나가서 일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새언니? 아니에요. 오해하지들 마세요. 6시 퇴근에 집 오면 6시 30분인데 마감이 좀 늦으면 15분 정도 늦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늦냐고 그러니까. 매번 똑같이 퇴근하고 똑같이 마감하면 안 늦을 걸 가지고 왜 늦는지 바른 대로 말 못해? 어머니, 억지 쓰지 마세요. 그날그날 마감 정산이 틀린데 그럼 조금 늦을 때도 있는 거죠. 어머님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모르세요. 얼씨구, 지금 늙은 시엠이 사회생활 안 해봤다고 무시하는 거냐? 아주 웃긴다 너. 그래, 이게 네 본색이지? 현철아비도 이랬었어. 허구한 날 늦었다 그러면 온갖 핑계는 다 대고 그랬지. 너 역시도 그런 거 아니야? 감히 누구를 속여? 어디 나를 속이려 들어? 아니라고요. 오늘 정산할 게 많아서 늦은 거 맞고요. 현철 씨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 단 한 번도 없으니 염려 놓으세요. 매번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니 항상 곤란하였죠. 남편도 본인의 어머니가 잘못한 걸 알고는 있었지만 집안에 괜한 분란을 만들까봐 매번 참는 듯 보였어요. 그러면서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점점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였죠. 지겨운 일상이었어요. 언제까지 어머님 저렇게 트집 잡는 꼴을 봐야 해? 한두 번이 아니야. 일할 때마다 저렇게 의심하시니 내가 살 수가 없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돌아가신 아빠가 좀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주셨거든. 네가 이해해. 근데 왜 나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우냐고. 어머님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어머님은 내 말 들으려 하시지도 않아.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부정한 것처럼 몰아가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러지. 자기도 중간에서 힘들겠지만 어머님께 말 좀 확실히 해줘. 남편은 가운데서 괜히 난처해지는 일이 많았어요. 저조차도 그런 남편에게 서운한 날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가뜩이나 시어머니와 사이도 좋지 않은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건설회사에서 아랍지사로 발령을 낸 것이죠. 아랍으로 출장을 갈 시에는
최소 적어도 3년, 길면 7년까지도 꼼짝없이 아랍에만 있어야 하는 걸 전 잘 알기에 남편을 말렸습니다. 남편이 있는 지금도 힘이 드는데 남편마저 없다면 더 못 버틸 것 같았으니까요. 꼭 가야 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젠 나도 벌고 하니까 돈에 대해 너무 연연해 하지 마. 어? 최소 3년인데 3년 만에 오는 사람 없잖아 거의. 못해도 5년은 채우고 와야 하는데 자기 가지 마. 알겠지? 자기 없으면 난 어떡하라고. 그래도 좋은 기회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도 많고, 월급이 3배다 3배.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 이제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래? 내 부탁 좀 들어줘. 휴가 받으면 무조건 한국 들어올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어? 나 잘할 수 있어. 당신 없으면 나는, 어머님은 어떡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떨어져 있으라는 거야? 우리 자식 낳아서 나 내 자식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하고 싶어. 돈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나 아랍에서 오는 날 무조건 분가하자. 좋은 아파트 사서. 그럼 그때는 자기도 좀 쉴 수 있을 거야. 어? 아무리 말려도 남편은 아랍을 가겠다고 했어요. 본인이 못 먹고 하고 싶은 걸 이루고 살지 못했던 터라 우리 아이만큼은 꼭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는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최소 3년이라고 하지만 거의 5년을 떨어져 있어야 하는 부담은 저에게 크게 와닿았죠. 하지만 저렇게 마음먹은 남편을 말릴 수는 없었어요. 철철이 휴가를 받을 때마다 무조건 한국에 들어온다는 조건을 걸고 저는 남편을 기분 좋게 보내주기로 결심했죠. 시어머니도 대성통곡을 하였지만 남편을 말리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아니, 아랍이라니. 그 먼 데를 현철이가 어떻게 간단 말이야? 그럼 엄마랑 현숙이는 어떡하라고? 아유, 나도 데려가라 그럼. 엄마, 너무 걱정 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태산이야. 내가 선택받은 건데 최선을 다해야죠. 한번 갔다 오면 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을 거예요. 연락 자주 드릴 테니까 너무 심려 마세요. 그리고 민경이 잘 부탁드릴게요. 엄마 딸처럼 예뻐해 주세요. 전 부탁드릴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민경이도 현숙이처럼 엄마가 좀 곁을 내주셨으면 해요. 민경이도 잘하려고 하잖아요. 네? 맨날 너네 마누라 편만 들지? 이 애미는 안중에도 없고 나쁜 자식. 몸 조심하고 다녀오거라. 한국은 신경 쓰지 말고. 남편은 그 말만을 남기고 아랍으로 떠났어요. 처음엔 어떻게 이렇게 날 두고 가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원망스럽기도 했다가 그리움이 사무쳐서 보고 싶기도 했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집을 일으키기 위해 아랍을 간 남편에게 존경심을 갖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려고 저도 악착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부르더군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불렀는지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님은 역시나 억지를 쓰고 계셨어요. 예, 현철이 월급 통장 네가 관리하지? 지금부터 내가 관리하마. 통장이랑 비밀번호 그리고 도장까지 나한테 싹 넘기렴. 네? 어머님, 현철 씨랑 저 부부예요. 부인이 당연히 남편 월급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죄송해요. 이건 못 드려요. 뭐야? 너 지금 날 못 믿어서 못 주겠다는 거야? 누굴 도둑년으로 아나? 아유, 기가 막혀. 우리 현철이가 없으니 아주 날 소 닭 보듯이 보는구나. 어쩜 그래? 내가 내 아들 월급 관리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당장 내놓거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어머님, 억지 좀 그만 쓰세요. 제가 2년 넘게 관리하고 있는 통장인데 이걸 왜 어머님한테 넘기나요? 제가 관리할게요. 그건 현철이 있을 때 얘기지. 네가 우리 아들 돈 어디다 삥땅 칠지 누가 알아? 현철이도 없는데 현철이 돈 너한테 못 맡긴다. 그건 엄마 말이 맞아요. 오빠 돈을 왜 생판 남인 언니가 관리해? 진짜 돈 어디다 쓸 줄 알고. 엄마한테 당장 맡겨요. 억지들 좀 쓰지 마세요. 현철 씨가 저한테 관리하라고 부탁도 했고요. 저희도 다 계획이 있거든요. 이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밤낮으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괴롭히는 바람에 결국 전 두 손 두 발 들고 말았어요. 통장과 이것저것들을 챙겨 어머님한테 다 드렸죠. 통장을 드리니 순순히 어머님은 고분고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남편이 아랍으로 가자 어머님의 의심과 집착은 정도를 벗어날 정도로 심해졌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월급 통장까지 주고 나자 이번엔 시어머니는 제 월급 통장까지 관리하려 들었죠. 이것만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격렬히 거부하였죠.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밤낮으로 뭐하고 싸돌아다니는 건지 어휴. 현철이 없으니까 네가 더 신난 것 같구나. 당장 때려치워 일도. 아니면 통장을 나한테 주던가. 네? 현철 씨 통장까지 가져가 놓고 지금 제 통장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님. 그리고 현철 씨 통장에서 생활비 쓰는 내역 가계부 쓰셨으면 해요. 아무래도 타지에서 일하는 남편 돈인데 함부로 쓸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인연이? 날 가르치려 들어? 현철이 없다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거지? 내가 설마 우리 아들 돈을 흥청망청 쓸까봐? 아니, 언니 웃기네. 아주 오빠 없으니까 엄마한테 또박또박 말대꾸나 하고 이래서 집안 배경 무시 못하지. 없이 자랐으면 고분고분하기라도 해야지. 어따 대고 어른한테 또박또박 말대꾸해요. 오빠 가기 전에 이혼시켜야 했는데 오빠가 깜빡 속았지 아주. 아가씨, 말 조심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 통장까지 관리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아가씨야말로 손윗사람 대우 좀 해줄래요? 너 하여튼 회사 다니면서 무슨 건더기 하나라도 걸리기만 해. 그 길로 요절을 낼 테니까 알겠어? 분명 남자 있어 저거. 매번 의심하고 모욕하는 어머님을 참을 수 없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였기에 꾹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머님의 모욕은 더 심해졌죠. 물론 시누이도 함께요. 이 시기가 빨리 지나 현철 씨도 한국에 귀국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날이 있을까라고 희망만 품으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있었어도 어머님은 철저히 저를 배척하셨지만 남편이 없으니 더더욱 저는 그 집의 이방인이었죠. 맘 같아선 정말 따로 나와 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놔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하소연을 하였죠. 남편도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통화가 반복되자 전 타지에 있는 남편이 점점 원망스러웠어요. 멀리서 저렇게 고생하는 남편이지만 집에서 맨날 있는 갈등이나 남편한테 하소연해도 달라지지 않으니 남편과의 결혼이 후회스러웠죠. 차라리 어머님과 따로 떨어져 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어차피 저 보기 싫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근처에라도 방 하나 얻을게요. 저도 이렇게 의심받고는 못 살아요. 나가서 네가 뭔 짓을 할 줄 알고? 내가 널 내보내. 현철이 올 때까지 절대 못 나간다. 알겠어?
아니, 그렇게 떳떳하면 회사도 뭐고 다 그만두고 집에만 있던가? 나가서 네가 외간 남자한테 꼬리를 치는지 누가 아냐? 눈웃음 살랑 쳐대면서 안 그래? 그런 모욕적인 말 좀 그만하세요. 도대체 저를 뭘로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나 단속하세요. 맨날 짧은 치마 입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데 아가씨 걱정은 하나도 안 되시나 보죠? 어머니 그거 아집이고 집착이에요. 알아요?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라. 내가 너 편하게 살게 놔줄 줄 알아? 절대 그렇게는 못하지. 넌 내 손아귀에 있어.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그럼 그만하실래요? 저 회사 안 다닐 테니까 의심 그만하실 거냐고요. 저 회사 안 다녀도 집안일에 일절 손 안 댈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집안일이야 뭐. 네가 그런다고 손 뗄 수야 있겠냐? 그럼 이 늙은이가 하리?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거라. 네가 어디 가서 뭐라고 다니는지 내가 알게 뭐야? 회사 간답시고 외간 남자 만날지 누가 아냐고. 그만둘 거면 당장 그만두거라.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바니까. 알겠냐?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나. 결국 전 어머님의 그 억지를 뿌리 뽑기 위해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제 능력을 보여주고 자리를 잡고 싶었지만 매번 저렇게 의심하는 어머님 때문에 정신건강을 위해 포기하였죠. 오히려 집에 있으니 어머님은 전보다는 저를 덜 괴롭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조금 조용해지나 싶었을 쯤 은행에 다녀온 어머님이 어느 날 노발대발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뭔지 들어보니 저조차도 기가 막혀 이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의 머릿속을 보고 싶었죠. 아니, 기가 막혀? 너 여기 앉아보거라. 아니, 현철이가 항상 보내오는 돈이 700만 원인데 왜 이번 달엔 300이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월급 관리는 어머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지난번에 어머님한테 통장 드리고 아예 현철 씨 월급은 보지도 못했는데 지난번 전화로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현철 씨가 안 보낼 린 없고요. 너, 네가 현철이 시켜서 400만 원 네 통장으로 받은 거 아니야? 우리한테 300만 보내라고 한 거 아니냐고? 바른 대로 말 못해? 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하다 돈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 정도면 증증이에요. 병원 좀 가보세요. 그리고 돈을 빼돌리긴 누가 빼돌려요? 아가씨랑 어머님이 돈 같은 거 조금씩 빼돌리는 거 제가 눈 감아준 건 생각 안 나나요?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현철이가 생활비를 적게 보낸 만큼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겠다. 안 그러니? 이제 네 밥상머리에 불만 갖지 말거라. 이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알겠어? 아주 여우같이 은근히 돈이나 빼돌리는 나쁜 년. 제발 그만 좀 하라니까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 정도면. 제가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네요. 정말. 이렇게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의심, 집착, 절 가족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괴로웠죠. 어머님은 그 후부터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묘하게 신우와 본인, 그리고 저 이렇게 밥과 반찬이 달랐죠. 매번 저에겐 인스턴트 식품이나 사발면을 주었고 본인들은 외식을 하거나 제가 시장 보는 틈을 타서 고기를 구워 먹곤 했어요. 초등학생도 안 하는 짓을 제가 이 집안에서 당하고 있던 것이었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면 이미 집엔 연기와 고기 냄새가 가득했지만 신우이와 어머님은 모른 척 시치미를 떼셨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혹시 아가씨랑 고기 구워 드셨어요?
저도 고기 좋아하는데 왜 저 없을 때만 드시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냐? 옆집이 구워 먹나 보지. 우리가 그럴 형편이 되니? 현철이가 700에서 300으로 돈을 확 줄였는데 어떻게 고기를 구워 먹어? 배고프면 사발면이나 끓여 먹어라. 옛날엔 그런 것도 못 먹고 살았어.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니? 매번 이런 식으로 시치미를 떼시는 어머님을 보면 어이가 없었죠. 전 제가 모은 돈 이외에는 아예 생활비나 돈 구경을 못했어요. 어머님이 남편의 돈을 틀어쥐고 안 주셨기 때문에요. 그 돈으로 시누이가 허튼 짓을 하는 것에도 돈을 대주고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와 반면에 저는 매번 돈에 허덕이는 하루하루가 되었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었어요. 그러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면서 도저히 이대로 못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아가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보고 매일 밥에 김치, 그리고 사발면만 먹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가씨랑 어머님은 매번 외식하거나 저 없을 때 고기를 구워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유치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너무 억울해서 말은 해야겠어요. 안 먹었는데? 너 무슨 꿈꾼 거 아니냐? 현철이가 어려진 만큼 우리도 허리띠 졸라 매야지, 안 그래? 안 그러면 힘들게 벌어온 돈 흥청망청 쓰게 되지 않겠니? 사발면도 고맙다고 생각해. 네가 우리 현철이 아니면 이런 데고 받거나 살 수 있어? 저도 제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당신이 못하게 한 건 아니에요? 진짜 못 살겠네. 당신이 끝이 궁금하네요, 정말. 아니, 저 이제 이 집 며느리 노릇 안 해요. 그냥 현철 씨랑 끝을 내더라도 이젠 할 말은 해야겠어요. 이제 대화할 가치도 없다고 느껴지네요. 언니, 지금 우리 엄마 협박하는 거야? 오빠가 이걸 보고도 언니랑 혼인생활 유지할 것 같아요? 착각 마셔. 한국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바로 이혼시킬 테니까. 우리 오빠는 새 장가 얼마든지 들 수 있다고요. 아주 주제 파악도 못한다니까. 너 안 닥쳐? 이게 어디 어린 게 함부로 누나를 굴려대며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너네 엄마가 널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지? 그렇게 신우의 뺨을 세차게 날리고 이성을 놓아버렸죠. 새 장가라니. 도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러는 걸까요? 단순히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라면 정말 일찍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원망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남편과 끝을 내더라도 이 집과 오늘 사다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전 그날 눈에 보일 게 없는 듯이 행동했어요. 예쁨은커녕 인간 대접도 못 받는 제 자신이 비참하고 싫었거든요. 제가 신우의 뺨을 날리자 시어머니는 눈이 돌았는지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네가 미쳤지? 감히 우리 딸 뺨을 날려? 네가 뭐가 잘났다고 뺨을 날려 날리길? 이제 넌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 미친 게? 네가 날 때려 감히? 너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절대 가만 못 있어. 엄마, 나 뺨 빨개졌지? 이거 안 나? 당신이 계속 나한테 이러면 나도 똑같이 인연한테 할 거야. 이제 나도 가만 안 있어. 이젠 안 참는다고.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자마자 제가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죠. 저의 발광하는 모습에 놀랐는지 시어머니는 얼른 제 머리채를 놓아주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저의 이런 모습에 시모와 신우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눈치였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당신이랑 저녀는 날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도대체? 현철 씨도 아빠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나 좀 불쌍하게 생각해주면 안 되니? 너랑 너네 엄마나
왜 그래 정말? 왜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만 이러는 거냐고. 난 진짜 내 가족처럼 잘하려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따위야? 닥쳐. 난 네 자체가 싫다. 싫은데 이유 있어? 우리 착한 아들 꼬셔서 결혼까지 했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해. 내 사랑받을 생각 말고. 그리고 알 게 뭐냐? 일하면서 외간 남자랑 바람났을지? 불결해 아주. 내가 너 같은 거 한두 번 본 줄 알아? 딱 네 팔자가 그래. 아줌마, 억지 좀 쓰지 마세요. 모든 걸 걸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매번 어떻게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 모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얼씨구, 엄마, 이 여자 말하는 것 좀 봐. 정말 가증스럽게 짝이 없지. 분명 오빠 돈도 자기가 빼돌리고 안 빼돌린 척 했을걸? 반말하는 것 좀 봐. 닥치라고 했지? 너 맞고 싶어서 환장했니?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아줌마도 오늘 한번 같이 죽어봐. 그렇게 주저앉으며 싸우고 있을 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아랍에서 3년 후면 돌아올 것 같은 남편이 1년도 채 안 돼서 돌아온 것이죠. 한국에 있던 사람이 꼭 아랍을 가고 싶어 해서 남편과 바꾸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도 저 혼자만 두고 막상 아랍을 가니 마음이 불편하여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하였고요. 그렇게 남편은 1년도 채우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올 날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제 모습과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의 모습을 보고 이미 다 예감하는 듯이 저를 꼭 감싸주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민경이를 이렇게 대했다는 거야? 니들이 사람이야?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겠네. 민경이가 전화로 힘들어했을 때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진짜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너무 소름 끼치고 싫어요. 저 민경이랑 나갈게요. 이제 다신 안 와요. 아니 현철아,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이건 네가 단면만 보고 지금 그런 거야. 얘가 얼마나 못된 앤데. 아니요, 전 민경이 믿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랑 현숙이한테. 내가 아끼고 아낀 가족이 가장 큰 가해자였다니 소름 끼쳐요. 아니 오빠, 오해라니까. 세원이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데. 우리가 오빠 가족이잖아. 저 여자는 피도 안 섞인 사람인데 지금 저 여자 눈물쇼에 속는 거야? 아니지? 엄마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당신 없을 때 어머님의 의심 집착, 그리고 먹을 걸로 인한 사람 자존감 무너뜨리기, 툭 하면 이혼 종용. 나 도저히 못 살아. 당신이 만약 여기서 나 선택 안 한다면 우리 이혼이야. 나도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난 언제나 네 편이라고 했잖아. 이제 나가자. 더 이상 이런 대로 받고 살 필요 없어. 그리고 미안해. 너만 두고 가서 너 힘들게 해서. 더 이상 엄마랑 현숙이랑 말 섞고 싶지 않아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전 민경이랑 이 집 나가겠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최근 2년간 직업도 없는 백수인 신우와 어머니에게 모든 경제적 지원을 싹 다 끊어버렸죠. 그리고 저희는 바로 살 집을 알아보았고 남편에게 왜 이렇게 빨리 왔냐 물으니 마지막 제 통화 목소리가 그렇게 슬펐다더군요. 너무 신경이 쓰여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마침 한국에 있던 직원도 아랍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남편이 이때다 싶어 한국에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언제 끝날지 몰랐던 이 감옥 같은 시댁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로 애원하고 사정하였지만 한 번 다친 남편의 마음을 열기란 쉽지 않았죠.
그리고 전 지금까지 제가 받아온 정신적 고통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죠. 그동안 당한 부당한 대우들과 경제적인 것들까지 모두 청구하는 소송 말이에요. 남편은 그동안 제가 당해온 세월을 공감해주듯이 위자료 소송을 도와주었어요. 내가 다 설명하마. 아니, 나는 그 못된 것이 돈을 빼돌린 줄 알고 그랬던 거지. 엄마 마음 모르겠냐? 하나부터 열까지 너 걱정만 하니까 걔를 의심도 하고 그랬던 거지. 어떻게 걔한테 그렇게 조정을 당했길래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핑계 대지 말아요. 엄마는 그냥 괴롭힐 상대가 필요했던 것 뿐이야. 아빠가 살면서 엄마한테 썩인 속을 어디 풀 데가 없어서 민경한테 푼 거지, 안 그래요? 다신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힘들게 한 거 그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내가 너 없인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아빠도 죽고 엄마가 믿을 건 너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살라고?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죠. 현숙이도 있으니까 둘이 의지하고 사세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요. 이만 끊을게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 많은 위자료를 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었다는 걸 모르니? 정말 이럴 거야? 엄마가 집을 팔아서 위자료를 대던지 현숙이 보고 일을 해서 갚으라고 하던지 그건 알아서 해요. 이제 끊을게요. 그렇게 남편과 시댁의 연은 끝났습니다. 남편의 확고한 결정 끝에 그래도 이렇게 둘만 있게 되니 제 마음이 오히려 너무 편해졌어요. 그리고 전 다달이 신우에게 위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청구한 금액에 비해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받아야 제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동안 팔다리 멀쩡한 신우이가 이 집에 기생하며 빼돌린 오빠 월급과 어머님과 함께 나를 종부리듯 부린 대가치곤 가볍다고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응징을 하니 마음은 편했어요. 남편 또한 저의 편이 되어주어 위자료 소송도 편하게 끝낼 수 있었죠. 남편과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시댁과의 연락을 아예 차단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결혼 후 생기지 않던 아이도 들어서고 오히려 저희 세 식구가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아이도 낳았고 남편이랑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어요. 친정과 시댁이 없다 보니 명절이면 세 식구 해외여행도 가고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삶이 더 많아져서 좋기도 하답니다. 간혹 내가 괜히 천륜을 끊어놓은 것이 아닐까 하여 남편에게 은근슬쩍 물어봐도 남편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고 딱 잘라 말해주어요. 그래도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내가 그때 어떻게 시집살이를 버텨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제 자신이 대단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요. 글을 축약해야 해서 쓰다 보니 많이 축약되었지만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제 상처는 아물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선택해 주었고 덕분에 아이도 낳고 지금은 정말 제가 원하던 가정을 꾸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랬던 가족, 지금이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족한 글솜씨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옷 따뜻이 입으세요. 감사합니다.